반갑습니다. 공장 투자의 진심인 남자 셔리형입니다. 자, 오늘은 경매 물건 보러 가는 건데 공장 물건입니다. 오늘 또. 근데 오늘은 현장으로 바로 출발 먼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 어디에 있는 거냐?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자, 화성시 장안면도 공장이 되게 많죠. 근데 장안면이 이렇게 남북으로 좀 길기 때문에 같은 장안면 그리고 같은 독정리라고 하더라도 이 독정리에 어디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이 공장의 매매나 임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조금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살펴보실 경매 물건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이 물건을 우리가 들어갔을 때 실사용자면은 뭐 크게 적은 없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독정리를 들어갈 때도 선별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장안면 독정리 뭐 공장 많으니까 뭐 대충 받아가지고 대충 정리해서 대충 임대 놓으면은 대충 할 수 있지 않겠냐. 요렇게 생각하시면은 경기도 오산입니다. 자, 이 공장에 대한 정확한 이 시세 파악이라던가 임대 매매에 대한 수요, 그거를 파악을 잘 하고 가셔야 우리가 항상 실수를 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2차 선변 이렇게 우리가 달려오고 있는데, 자, 보면은 양옆으로 해가지고 공장들이 드문드문 보이긴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오른편보다는 지금 왼쪽에 공장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물건은 2차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저기 앞에 보이시는 약간 그 삼거리는 아니지만 왼쪽 길로 좌회전을 해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차선에서 들어가는 이면도로를 봤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도로의 폭을 먼저 잘 확인을 하셔야 되죠. 자, 들어가는 도로폭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딱 봐도 넓어요. 최소 한 6m 정도는 지금 나오고 있는 도로폭이고, 이 정도면은 사실 웬만한 차량들은 다 교차 통행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대신 단점은 뭐였어요? 아까 처음에 2차선에서 여기 이면도로로 들어올 때 약간 좀 경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 경사는 사실 뭐 크게 공장의 매매나 임대에 줄 그런 극악의 경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경사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 물건을 그렇게 뭐 감가하거나 좀 낮게 보거나 요럴 정도의 경사는 아니죠. 자, 오른쪽에 지금 보이시는 이 공장들이 우리 경매 물건입니다. 일단은 뭐 딱 보는데 구찌가 좀 상당하죠. 자, 내려가지고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전면에 저렇게 유리창 엄청 붙어있는 요 건물 있죠. 이 건물부터 해가지고 여기 뒤편에 보이시는 요 3층짜리 저기까지가 지금 우리 경매의 목적물입니다. 야, 전면 유리 이렇게 들어간 공장이 사실 많이 없어요. 대부분 그냥 판넬로 싹 둘러가지고 그냥 다 일반적인 형태로 짓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전면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 유리창이. 자, 근데 내부를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이 전면 유리 뒤편에 뭐가 있냐? 1층에는 군의 식당으로 쓰던 장소가 있고 2층에는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공장 건물에다가 이렇게 통유리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좀 상당히 신경을 쓰신 건물이죠. 자, 저런 군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뭐 중식이든 석식이든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공장이니까 뭐 조식까지는 아니겠지만 중식, 석식, 그 다음에 야근이 끝나면 지금 정면에 보이고 있는 요 3층짜리 건물에 3층이 기숙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식 식당 가서 먹고, 중식 식당 가서 먹고, 석식 식당 가서 먹고, 야근 엄청나게 하고 여기 3층으로 싹 올라가 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잠도 자고 포커도 치고 휴식도 취하고. 그래서 공장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이 공장을 쓰면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 들 때까지 그냥 하루 종일 공장에서도 이 일과 숙식이 가능한 공장이기 때문에 요런 기숙사 있는 공장들이 또 그런 메리트가 있죠. 자, 여기 마당에 들어와 봤는데 일단 눈에 띄는 건 뭐냐? 마당이 넓습니다. 이게 대지가 1000평이 훌쩍 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일단은 마당 공간에 그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이 3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동, 2동, 3동 이렇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연면적 이게 상당한 공장입니다. 특히 이 물건의 특징이 뭐냐? 이게 아까 식당 껴있던 그 동 있죠. 처음에 봤던 건물. 그것도 완전한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요 3층에 기숙사 있던 건물, 이것도 1층이랑 2층이랑 다 공장이 바닥이 다 쳐져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3층짜리 요 공장이다. 그 다음에 저 안쪽에 있던 공장 하나 있었죠. 지금 보이시는 요 뒤편에 요거는 이게 복층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단층 구조의 공장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작업 공간 쓰고 1층, 2층에도 작업 공간 내지는 뭐 보관 장소 이런 거 쓰시고, 여기 보이시는 이쪽 공장동에도 이렇게 천막이 잘 쳐져 있고 아까 봤던 제일 안쪽 거에도 천막이 잘 쳐져 있기 때문에 뭐 요런데 이제 작업 공간 내지는 보관, 적재
이런 걸로 쓰면은 또 딱 맞는 거죠. 근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문이 이렇게 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개문해가지고 들어간 건 아닌데 열려 있길래 갑자기 뒤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등이 떠밀려가지고 그냥 왜 우리 태풍 올 때 나는 안 걸으려고 했는데 밀려가지고 바람에 이렇게 걸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밀려서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우연치 않게 이렇게 이제 내부를 좀 볼 수가 있었죠. 자, 근데 내부에도 여기 보니까 마스크를 좀 만들던 공장 같았어요. 왜냐면 마스크가 들어있는 지금 요 포장된 박스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제 가장 안쪽 동의 그 단층짜리 공장 건물, 거기 안에도 가보게 되면은 요 마스크 만드는 장비가 엄청나게 지금 깔려 있습니다. 장비가 다 남아 있어요, 그대로. 자, 근데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감정평가 금액에 요 마스크를 제조하는 그 설비 있죠, 장비들, 기계 기구는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장을 낙찰을 받는다. 근데 기계 기구 설비가 감정가에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럼 매각에 포함된 건 아니니까 엄밀히 말하면 낙찰자분은 요 기계 기구에 대한 소유권까지 낙찰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전 소유자분과 명도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막의 넓이도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수변전 설비도 이렇게 딱 설치가 되어 있죠. 우리가 공장을 일반 매입으로 구매를 하든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취득을 하든 이렇게 수변전 설비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나 매수자한테 뭐 좋으면 좋았지 사실 나쁠 거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전기 1kW 승합하는 데에도 비용이 꽤 들어요. 근데 이렇게 뭐 300kW, 400kW 아니면 뭐 100kW만 하더라도 그게 이제 돈이 커지기 때문에 달려 있으면은 옵션이 고압으로 들어와 있는 공장을 취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뭐 나쁠 건 전혀 없죠. 자, 가장 안쪽에 공장동에도 이렇게 이제 제시외 건물로 해가지고 천막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재질이 우리가 흔히 보던 그런 재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재질은 우리가 이제 흔히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천막보다는 견고하고 대신 판넬보다는 조금 약하겠죠, 당연히. 대신 이제 햇빛도 좀 투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낮에도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공장동에 들어와 보니까 진짜 이 마스크 제조하는 이 설비들이 엄청나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마스크도 지금 걸려 있죠. 야, 이게 지금 뭐 한 열 몇 개 이렇게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스크를 옛날에 이제 엄청나게 제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우리 한창 유행일 때 그때는 마스크 없어서 못 팔았잖아요, 초창기에. 그래서 그때 이제 마스크 하던 공장들이 진짜 많이 생겼었어요. 근데 뭐 사실 그거 끝나고 나서부터는 조금 많이 쇠퇴하기는 했죠. 자, 여기 현장에는 5톤짜리 호이스트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게 호이스트를 딱 보니까 약간 느낌이 뭐냐, 세핑이에요, 세핑. 이게 오래된 느낌이 아니거든요. 노란색이 아주 깨끗하고 그렇게 오염이 많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장비 자체가. 그래서 5톤짜리가 걸려 있었고, 근데 이거 경매 정보지 또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요 호이스트의 주인이 조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누가 주인인지 파악이 안 돼가지고 감정가에는 넣지 않았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주인 찾아가지고 명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미리 해놓으시면은 도움이 되죠. 자, 이렇게 보면은 뭐 공장 내부도 그렇고 외부에 요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어 놓은 천막 구조물도 그렇고 뭐 특별히 하자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한 지가 좀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았어요. 아니면은 몇 년 동안 쓰긴 했지만 뭐 그동안은 잘 관리를 해왔을 테니까 파손이나 이런 게 그렇게 눈에 확 띄는 그런 건 없었다. 자, 제가 열려 있어서 들어갔지만 이렇게 나올 때는 또 이제 문을 잘 닫아놓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공장 임장할 때마다 조금 느끼는 건데 이렇게 이제 누가 현재 뭐 사용하고 있다 이러면은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빈 공장 이렇게 혼자 가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이제 뭐 그냥 문 하나 딱 열어봐가지고 열리면 단층 공장이면 어차피 시야에 다 들어오니까 그렇게 좀 무섭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 공장 같이 막 여기 보이시는 건물도 지금 1층, 2층, 3층까지 되어 있고 3층은 다 방마다 이제 침대 놓여져 있고 막 기숙사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층도 다 공간이 독립적으로 바닥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입구에 봤던 그 식당 들어가 있는 건물 있죠? 그것도 이제 완전히 2층 건물이거든요. 그럼 어쨌거나 또 계단 올라가가지고 사무실 또 문 열어보고 사무실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부에 또 시설도 살펴보고 이런 거 할 때마다 조금 뭐 솔직한 말씀으로는 쫄립니다. 왜냐면 안에 뭐가 있을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오랫동안 뭐 비어 있을 수도 있고 현재는 어쨌거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어떤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실내에 가면은 어둡잖아요. 이게 불이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 딱 열어봤는데 뭐 혹시라도 이제 뭐 좀 안 좋은 게 있을까봐
항상 이게 좀 열 때마다 좀 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 임장 갈 때는 그래도 뭐 내 친구, 내 동기, 뭐 같이 이제 임장하는 뭐 사람, 뭐 이런 분들이랑 적어도 한 2명 이상 같이 가야 조금 심리적으로 좀 자세히, 천천히, 뭐 세세하게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고, 저처럼 이렇게 독고다이로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거 이제 뭐 하나 열어보고 실내 이렇게 딱 들여다보고 할 때 혹시라도 막 뭐 있을까봐 그 막 그런 걱정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날도 혼자 갔다가 여기 이제 아까 단층 공장은 안에까지 좀 봤는데 솔직히 요 기숙사 있는 동 있죠. 여기는 내부까지는 솔직히 안 봤습니다. 그냥 1층 이렇게 한번 열어서 보고 내부는 사진으로만 파악해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 정면에 보이는 지금 이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도 여기 빨간색 입구로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한번 보고 2층에 올라가서 사무실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왼편에 이제 그 공장동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안 들어가 봤습니다. 쫄려가지고. 그래서 꼭 2인, 3인, 4인 아니면 뭐 그냥 한 열댓 명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구석구석 그냥 살펴보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음은 또 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이 공장이 연식 자체가 뭐 그렇게 오래된 공장은 아니에요. 이게 물론 뭐 1동, 2동, 3동 이것마다 다 이게 사용 승인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은 2006년,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이 2009년,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기숙사 있는 게 2015년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연차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1층 딱 봤을 때 그 식당 있었죠. 식당 한 켠에는 이제 전면 통유리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 리조트 딱 가보면은 딱 통유리 해가지고 레스토랑 딱 있고 거기서 조식 뷔페를 먹으면서 아니면 점심 식사하면서 아니면 저녁 먹으면서 그 바다나 산이나 이런 거 뷰를 좀 바라보고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의 통유리 식당이었죠. 자,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구조가 더 잘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공장이 본부지 자체는 한 1300평? 1400평? 요 정도 이제 되는 공장인데 건폐율도 거의 40%를 다 썼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2층의 사무실 공간이죠. 자,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뭐 아무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뭐 이렇게 좀 구석구석 들어가 보고 반대편도 좀 가보고 뭐 이래 해야 되는데, 이날은 좀 제가 느낌이 왠지 여기 안쪽까지 들어가면 그냥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씌어서 올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 공장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입찰을 하려는 뭐 그런 게 씌이면 차라리 괜찮아. 근데 막 그 약간 안 좋은 뭐 귀신에 씌인다던가 이 공장에 머물고 있는 뭐 어떤 그런 존재에 이렇게 막 씌어가지고 좀 뭐 이렇게 귀신 붙여온다고 하죠, 흔히들. 그렇게 이제 될까봐 좀 괜히 좀 느낌이 약간 좀 이상했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가지고 이제 그냥 겉에만 좀 보고 안에 2층 사무실까지만 좀 보고, 이렇게 기숙사나 특히 이제 사람이 좀 뭐 자고 먹고 이랬던 공간들은 좀 자세히 안 봤죠. 근데 어쨌거나 그냥 저만의 느낌이었으니까 뭐 자세히 보실 분들은 또 그냥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공장 지금 물건 현장부터 봤는데, 자, 요렇게 보면은 제가 생각을 할 때 이 공장의 장점과 단점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차피 주관적인 거긴 해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공장의 장점은 일단은 2차 선변에서 들어올 때 그 진입로의 폭, 그 다음에 뭐 길지 않은 길이, 이런 게 이제 조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공장 현장에 처음에 왔을 때 느꼈던 거는 가운데 있는 그 마당 공간 있죠. 마당 공간이 건폐율을 40%까지 다 쓴 공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당 공간에 여유로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5톤 차, 5톤 윙바디 뭐 요런 거 들어와도 충분히 회차도 가능한 넓이기 때문에 자재나 제품이나 뭐 이런 거 상차하고 하차하고 큰 차 들어와가지고 돌려서 나가고 이런 거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공장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느꼈던 장점은 사실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내 업종이나 내 사업이나 이런 거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일단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가운데 보이시는 이 건물 있죠. 이것만 단층이고 우측에 있는 거나 좌측에 있는 거나 이게 다 최소 2층 이상입니다. 그리고 연면적 자체가 2층, 3층 바닥 면적이 다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층고는 층별로 낮겠지만 그 연면적을 단층 공장에 비해서는 2배, 3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바닥 면적이 넓기 때문에 높은 층고가 필요가 없으시고 많은 수의 연면적이 필요하신 업종이다, 이런 분들한테는 또 이런 공장이 사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한 공장동에서는 좀 층고 높게 해가지고 충분한 높이를 가지고 제조나 뭐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가운데 있는 단층 건물을 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층 공장 섞여 있고 단층 공장 섞여 있고 이런 것들이 내 업종, 내 사업하는 구조에 맞으시는 분들은 진짜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계속 말로 하니까 조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오랜만에 메모장 한번 켜가지고, 자, 제가 생각할 때 요거의 장점 1번 도로폭, 진입, 여건. 왜냐면 도로폭이랑 진입하는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았다. 자, 2번이 뭐였죠? 마당 공간에 여유가 있다. 그래서 대형 차량이 들어와도 충분히 돌리고 회차해가지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당 활용성이 괜찮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건물마다 연면적이 넓은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동도 완전한 2층 구조. 자, 정면에서 봤을 때 그 두 번째 동 있죠. 이것도 3층짜리인데 1층, 2층, 3층 요게 다 바닥이 100%다. 그리고 우리 아까 이거 3층에 뭐 있었습니까? 자, 이거 3층에는 기숙사 있었죠. 기숙사. 그래서 기숙사도 있기 때문에 직원의 숫자가 많고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된다. 숙식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한테는 또 이런 구조가 사실 좋습니다. 대신 단점은 뭐예요? 이게 2층, 3층 이렇게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층별 그 층고가 낮다. 이 단층 공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이거 글씨 조금만 한번 키워볼까요? 자, 이거 텍스트 이거 정리 좀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복층 공장들이기 때문에 이게 층고가 낮은 거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대신 우리 공장은 뭐가 있습니까? 자, 가장 안쪽에 단층 공장이 있습니다. 1층짜리. 자, 요게 거의 한 120평짜리예요. 그리고 호이스트 5톤 달려있고. 자, 그러면은 층고를 높게 필요로 하면서 뭔가 제조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안쪽에 있는 단층짜리 요거 쓰시면은 충분하겠죠. 그래서 층고 높은 단층 공장 있기 때문에 요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또 하나 좋은 게 뭐냐.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에 있는 그 두 개의 공장동 있죠. 공장 두 동이 완전한 복층 공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임대료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층 공장에 비해서. 왜냐면은 아까 식당 있던 그 동을 예를 들어서 뭐 A동이다 이러면 이거 2층짜리잖아요. 그러면 1층에서 임대료, 2층에서 임대료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기숙사 있는 3층짜리 요것도 1층, 2층, 그 다음에 3층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 다 합해가지고 임대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공장에 대한 매매 가격, 그 다음에 뭐 입찰 가격, 낙찰 가격 이런 것들은 토지 면적을 따라가니까 정해져 있는 건데 그 안에 복층으로 인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자, 근데 이게 어떤 물건이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사람이나 물건이나 열이면 열을 다 갖고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공장, 이 경매 물건의 단점은 뭐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단점은 입지입니다. 입지. 왜냐면 여기가 장안면 독정리에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사실 독정리도 수천리 쪽에 붙어있는 독정리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독정 사거리 쪽에서 꺾어가지고 이제 안쪽으로 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라인 자체가 아무래도 좀 더 북쪽에 위치한 공장 밀집 지역보다는 이 매매나 임대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장안면 독정리라고 하더라도 이게 수천리 쪽으로 위에 붙어있는 어떤 독정리가 아니라 밑에 좀 더 변방에 위치한 독정리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좀 더 변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조업의 업황이나 경기 상황이나 이런 시장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봤을 때 안 좋다, 찬바람이 좀 많이 분다 이럴 때는 추위를 가장 먼저 느끼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입지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고, 두 번째 단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복층 공장. 왜냐면은 이 복층 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용자 분들에 따라서는 단층에 층고 높은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층고 뭐 4m 정도면 되니까 이 적재, 보관, 아니면 층고가 낮은 설비를 넣고 제조 활동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막 7m, 8m 이런 처마 높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장을 사용하는 전체적인 어떤 그 비율을 봤을 때는 이 넓은 연면적을 요하는 층고가 낮은 복층 공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단층 공장 쓰시는 분들보다는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장 물건을 뭐 한 10개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7개, 8개 이상은 어떻게 보면 다 대부분 단층 공장이고, 한 2개 아니면 진짜 많이 봐야 뭐 한 3개 정도? 그 정도가 이제 복층 공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말인 즉슨
단층 공장에 층고가 여유가 있는 그런 공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2층짜리, 3층짜리 거기다가 이제 기숙사 쫙 박혀 있고 이런 물리적인 구조의 공장을 요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 비율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 단층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가 있다. 요건 이제 제 개인적인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장을 투자자의 입장에서 매입해가지고 또는 낙찰을 받아서 임대를 놓는다 했을 때 그 수요층이 조금 좁아질 수가 있다. 이런 점들이 좀 걸리는 거죠.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매매든 임대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단층에 비해서 공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있다. 이런 느낌 때문에 이제 단점이 어떻게 보면 복층 공장인 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는 엄연히 우리가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연면적이 넓은 층고가 낮은 그런 공장을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있기는 있기 때문에 아다리만 잘 맞으면 공실 리스크 거의 없이 뭐 낙찰 받자마자 명도하고 내놨는데 뭐 한두 달 만에 임차 맞출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장안면 독정리에서도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 독정리인데 이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을 딱 아다리 맞게 만나면은 그냥 뭐 리스크 없이 또 임대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정해진 룰은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런 단점과 장점이 있는 물건인데 리스크를 얼마나 감수를 하고 투자할 거냐, 들어갈 거냐 이런 거를 이제 공장 가치 평가를 통해서 취사 선택해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 외에는 이 물건에서는 특별히 어려워 보이는 거는 없어 보인다. 이 공장의 토지 필지를 봐도 본부지 뭐 계획 관리에 건폐율도 한 38%, 9%까지 썼잖아요. 그럼 건폐율이 낮은 것도 아니고 도로 지분 같은 경우에도 2차선 국도변까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입로에 대한 어떤 이슈도 없을 거고 대신 우리가 또 뭐가 있었어요. 요거 공장 건물이 1, 2, 3동 이렇게 이제 3개 동이 있는데 그 준공 연도 있죠. 요거는 각기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2006년짜리 하나 있었고 2009년짜리 하나 있었고 2015년짜리 하나 있었죠. 그래서 15년도 거를 놓고 보면은 한 10년이 조금 안 된 물건이고 09년도 거 놓고 보면은 한 15년 정도 된 물건이고 06년도 거 놓고 보면은 거의 느낌은 이제 한 20년, 그러니까 18년 정도 됐으니까 20년 가까이 되는 건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매 물건은 시세 조사를 하실 때 주변에 이제 단층 공장, 뭐 준신축 느낌의 그런 공장 조사하신 다음에 이 각기 다른 건물마다의 준공 연도를 좀 고려하셔가지고 공장에 대한 금액적인 평가를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요즘에 금리도 높죠. 그 다음에 제조업의 업황들 조금 찬바람 많이 불죠. 부동산 시장 자체도 조금 많이 이제 움츠려들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가치평가를 할 건 없으니까 각기 다른 준공 연도, 지은 지 9년에서 18년까지 벌어져 있는 이 각기 다른 건물에 대한 가치평가 이거를 조금 보수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이게 이제 2층, 3층 이렇게 복층으로 돼 있는 동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복층 공장의 시세를 또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각각의 동에 좀 대입을 해봐가지고 이 금액적인 평가를 좀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입찰가 산정에도 실수를 안 하고 우리가 이거를 명도한 다음에 단타로 매도한다고 했을 때도 얼마 정도면은 매도가 가능할지 이거를 정확하게 그래도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원래 긍정적인 마인드고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가치평가 뭐 매도하는 가격도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회로를 긍정회로 돌려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애초에 그 가격에 매도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금액 평가를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건은 권리 분석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말소 기준 등기 이하로는 다 소멸되는 권리만 붙어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도 어려운 게 없다. 자, 요거 금액 평가 요것만 조금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매 물건은 뭐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 조사랑 이 동네의 분위기, 임대 매매에 대한 수요 이런 거 잘 고민하셔가지고 입찰가 산정 잘 하시고 실사용자라고 하면은 내 업종에 맞기만 하면 이런 공장 이제 싸게 낙찰 받으면 좋을 것 같고 투자자라고 하면은 조금 더 그래도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장점이랑 단점이랑 고려할 사항들 이거 면밀하게 조사하신 다음에 입찰가 산정부터 받을 수 있는 임대료 그리고 단타로 판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내가 이 공장을 얼마에 매도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역산 잘 하셔가지고 불나방처럼 오버슈팅 해가지고 절대 그렇게는 받지 말고 차라리 폐차하더라도 보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 물건은 맞을 것 같아요. 왜냐? 어쨌거나 화성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도시지역에서 많이 조금 빠져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경기 상황이나 제조업의 업황이나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 동네 공장에 대한 매매 수요, 임대 수요 이런 게 좀 널뛰기가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입찰을 해야, 그리고 매도가 산정을 해야, 수익률 계산을 해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물건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 방송이 참고가 되셔가지고 이번 물건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